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식시장이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환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이 CPI 예측가를 공개를 드렸죠. 헤드라인 CPI보다도 근원이 의외로 좀 더 둔화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이 더 환호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예측 드린 대로 일단 근원 CPI가 0.1%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헤드라인 CPI는 그래도 부합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도 0.1% 둔화하면서 긍정적인 투심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모처럼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던 증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벤치마크인 SPX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갭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메꿨고 4,420선을 돌파하는 게 강세 시장으로 가는 단계 중에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죠. 어제 갭 상승적인 구간이 나오면서 이 종가 기준으로 4,495선 1.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장중에는 2%까지 상승하면서 거의 4,500선까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급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과열 구간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어떤 악재적인 부분이 하나 나왔을 때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투심을 봤을 때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또 탄탄하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 홀딩적인 부분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1차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적인 부분들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어제 CPI처럼 이 둔화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번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매 판매죠.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소매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또 한번 이 금리 인상의 사실 빌미적인 부분도 돼요. 그래서 둔화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가 됐을 때 이 PPI가 의외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적인 모습이 나왔고 소매 판매 지표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 이 시장이 한 번 더 해석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광군제와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이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또 늘어났느냐도 관건이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발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둔화적인 모습까지 나와준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판매량이 늘었을 때 이 해석에 따른 변동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사이클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셨을 그런 기업일 것 같습니다. 이 폐배터리의 어떤 대장주격인 그런 기업이었죠. 자, 리사이클 주가 목표가 베어드에서 4달러에서 1달러로 하향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가 목표가 하향 조정된 이유는 로체스터 허브 건설 중단 계획 발표가 나오면서 이후에 리사이클 주가가 55% 하락을 하면서 사상 최저치인 0.6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사이클이 최근 건설 비용의 증가를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비용이 이전 추정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리사이클 이사회가 프로젝트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에 로체스터 헙 건설 작업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리사이클의 비용 증가를 견디면서 수익이 급격히 감소했다고도 전하고 있는데요. 리사이클 3분기 운영 비용이 주로 비현금 그리고 로체스터 허브 감액 비용, 높은 인건비, 공장 시설 비용 및 연구 개발 비용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매출은 1년 전 280만 달러에서 470만 달러로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분석가들마저 280만 달러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매출까지 나오다 보니까 리사이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목표 주가까지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사이클이 추진하고 있는 노체스터 허브는 최초의 상업용 습식 배터리 자원 회수 시설이죠. 자, 북미 최초의 재활용 배터리 등급인 탄산 리튬 생산 공급원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023년 후반에 시운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하면서
중단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리사이클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다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이 대장주격인 역할을 해오기도 했지만요. 내면적으로 따져봤을 때 테슬라도 이렇게 폐배터리에 관련된 재생 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리사이클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가 잡느냐, 이 저점이라고 해서 좋아해야 되느냐,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기업의 생사 기로에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어제 237.4달러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이 6%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223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 테슬라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죠. 자, 다행히 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주가도 좀 끌어올림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확히 237.4달러에서 지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상승적인 구간을 보면은 테슬라가 237.5달러부터 240달러대의 이 저항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또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이 장기 입형 구간까지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요. 이 조정적인 구간이 나오더라도 장기 입형 구간에서 좀 더 지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30달러까지 또 이 조정적인 부분은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230달러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더 가다듬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 상승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단기적 시그널이 과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이 하락파동 구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파동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장기 입형에 대한 구간 230달러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가 이 투심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셧다운적인 위기감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적인 부분들만 무사히 좀 넘어간다면 테슬라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홀딩적인 그런 관점도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또 투자하고 있는 이 반도체 쏙슬입니다. 지금 쏙슬도 어제 갭상승적인 구간을 보이면서 22.1달러, 이 10.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뭐 장중에는 12%까지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제 CPI가 어느 정도 호재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리고 단기적인 그런 스퀴즈가 일어났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23.3달러에서 5달러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게 속슬에게도 좀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속슬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매물대에 대한 구간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속설 같은 경우도 이 단기적 시그널이 과매수 구간에서 한 번의 상승 파동을 줬고 두 번째 과열 구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는 해요. 자, 오늘 한 번 더 투심이 폭발하느냐, 조정이 나오느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구간인 거는 같습니다. 23.5달러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정고점 구간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구간 내에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조정적인 구간이 나왔을 때도 좀 더 흔들리지 않고 홀딩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서 그 구간 내에서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또는 매도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은데요. 지금의 투자 심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연말 랠리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지금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주가가 그렇듯이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을 거치면서 이 파동적인 구간들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형태가 나와야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경제 데이터 발표 그리고 이 셧다운에 대한 예산안 통과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